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한 오늘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먼저 심사인당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안고 10월 달까지 넘어왔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외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 규모를 키워주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수에 꾸준히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IT가 주도를 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IT 업종이 살아나지 않는 한 코스피 시장도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출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증시에 이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와줌에 따라서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들,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외국인들 자본금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하나의 요소로서 좀 작용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완전히 마감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가시화라 이 장기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하단 구간을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권 돌파하고 121선 구간대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영망치형 캔들 나와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 투매 심리가 좀 이 투매 심리가 나와주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2245포인트대는 지켜져야 하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맞이해서 오늘 장에 올라와 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눌림목은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미증시, 그 다음에 중국 증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까지 오늘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들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키 맞추기 형식으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는 데 동참을 했지만 수요일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봤을 때 반등을 주는 중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가 기술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박스권 하단 공간까지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 너무 걱정하실 구간은 아니다라고 추가적인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코스닥은 조금 잘 버티나 했는데 역시 하락하면서 마감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솔직히 오늘은 저는 뭐 증시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오늘 일단 종목을 준비를 해오면서 또 히든 스탁이다 보니까 히든 종목을 준비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히든 종목을 준비하면서 이제 종목을 제가 밤낮으로 새벽까지 열심히 찾아봤는데 정말 이거는 수익을 안 먹기가 힘든 종목을 너무나도 명확한 종목을 찾았기 때문에 솔직히 증시 분석이 좀 무의미할 정도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지금 증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코스닥 앞으로 이제 증시 어느 정도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마찬가지로 지금 양 시장이 전부 다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과연 이게 지금 120주선까지 추락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수가 만약에 720선 혹은 750선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수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720선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750선을 바닥으로 보고 가시는 게 1차적으로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50선 지지를 확인하시면서 가면은 과거 이제 지지를 받아주었던 구간이고 대세 상승을 이룩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하락폭을 키울 때도 750선은 지지를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750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내일 이제 휴일이고 바로 이제 다다음날 수요일부터 해서 수목금에 750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실제로 제가 오늘 준비해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하는 게 정말 좋았고 더 이제 좋은 것은
바로 이제 내일 휴일이 끝나고 수요일 날 만약에 그날 놓치면은 이제 영영 그 종목을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히든 종목 가져온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하락장에서 손실 보고 있는 계좌를 이 한 종목으로 역전시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기대를 많이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악재들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 악재를 한꺼번에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종목 가지고 오셨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지금 증시가 힘든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종목을 공략할 때 제가 월요일, 목요일 방송을 출연하는데 종목을 솔직히 이거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날 매수하는 게 더 좋은데 그래도 목요일 날 이제 공략하는 방송을 목요일 날 출연하다 보니까 그게 좀 타이밍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이번엔 좀 어떻게 우리 투자자분들을 하늘이 좀 도왔는지 지금 오늘 제가 공략해온 종목은 바로 다음 거래일에 매수를 공략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지금 타이밍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기분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심사인단 전문가께서 신라젠 가지고 오셨는데요. 신라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수백억 원대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급락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에 네. 대해서 좀 체크를 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을 체크를 했을 때 어떤 흐름들이 나왔느냐. 전반적으로 시작을 할 때는 상승 출발했던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상해 지수가 급락 출발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증시도 점진적으로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장이 돼가면서 어느 정도 좀 증시가 빠지는 모습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악재가 나와주고 보고서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이거에 대한 여파가 또 우리나라 시장까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하락했던 종목군들도 뭐 논문 게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재가 제약 바이오 섹터로 좀 들어와줬기 때문에 하락폭을 키워주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 악재가 나와주면서 시간에까지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팩 400 임상이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팩 400 관련된 그런 섹터 부분에서 이 피소를 당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라젠 임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오늘 장에 약간 상승했다가 이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외인 기관들을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 시장이 올라갈 때 견인했던 시총 상위권 종목들은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월 19일 날 유럽 종양학회에서 나와주는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항암 뭐 표적 항암, 면역 항암,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세포 치료제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암을 어느 정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지금 나와주는 게 10월 19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이 주가가 상승폭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 외인 기관들이 누르면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 그 다음에 대차거래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하락을 했던 뭐 항암제들,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오늘장에 음봉 마감을 했을지라도 외인 기관들의 양매수가 들어와주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들을 봤을 때 오늘 코스닥 시장이 외인 기관들 양매수가 들어와줬고 주가는 음봉 마감을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외인과 기관들은 매수를 해주고 마감을 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옥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셨는지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라젠은 지금 하방에 121선까지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까지 열려있는 구간에서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충분히 재반등이 나올 때 강한 시세 탄력이 나와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추이상으로 봤을 때 수요일, 목요일 내외로 바이오주들이 저점을 잡아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신라젠과 유사하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신라젠처럼 어느 정도 이 음봉 마감을 했지만 외인 기관들이 매수해주는 이런 면역 항암 섹터를 좀 눈여겨보신다면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충분히 대응 잘하셔서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좀 포착을 해야 되겠군요. 자, 이번에는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특징주가 궁금해지는데요. 블루콘 가지고 오셨네요. 블루콘 오늘 16.86% 급등하면서 마감했는데 전문가님, 저는 이 종목은 조금 저한테는 생소한 종목이거든요. 이 네. 종목에 어떤 바람이 들어온 건가요? 일단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좀 이제 중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좀 기준이 없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야, 이제 좀 실적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실적 괜찮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가 싶으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야, 오늘은 이런 종목 갔다가 내일은 또 저런 종목 가고 말 그대로 이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장세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장세까지 굉장히 불안할 것이고 뭐 예측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한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블루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차트로 올라간 종목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블루콘 같은 경우에는 뭐 공략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겠지만 뭐 비중을 화끈하게 들어간다든지 뭐 안정적으로 제대로 이제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종목,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부분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타장인이 항상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게 뭡니까? 바닥권에서 쌍감에도 터져주면서 딛고 올라가는 종목들. 역시나 블루콘 바닥권에서 쌍감에도 터트려주면서 121선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자리에서 신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급등세 나와줍니다. 자, 항상 말씀드렸죠? 무슨 자리? 전세 역전 패턴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날아가는 장세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목들 차근차근 한 종목씩 살펴보시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올라가는 차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오늘 특징주를 준비해온 이유가 또 있겠죠.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 역시 이러한 패턴에 해당되는 종목이고 이 패턴의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닥을 딛고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해서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목표가는 높게 잡아갈 수 있는 이 매매법에 해당되는 차트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심사인당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인데요. 바로 공개해 볼까요? 공개해 주세요. 네, 우진이 정답이었습니다. 심사인당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상승할 때마다 좋은 수익을 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종목을 6,400원대 이 매물대를 가격 전략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좀 들고 가는 구간이 있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지금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단기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했던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가격이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우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본 방사능 뭐 노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원전 수주 관련된 이슈들과 더불어서 비핵화 관련된 이슈로도 같이 엮이는 종목입니다. 이 우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박스권 지금 매물대 형성되고 있죠. 이 매물대 구간에서 주가가 밀리더라도 5%에서 10% 내외로 주가 움직이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왔을 때는 이 비핵화 관련 이슈가 나와준다면 7,000원까지 열려있는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상 이 비핵화 관련돼서 지금 오르비텍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르비텍 티플렉스가 선두로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학습효과를 통해서 대장주로 역할했던 종목군들이 조정이 들어갈 때 그 후발주자들이 강한 시세 탄력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방탄소년단 수혜주들, 과거에는 LB세미콘 키이스트가 강했는데 지금 또 후발주로서
대성 파인텍이 또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후발주자로서 어떤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서 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전에 뭐 티플렉스라든지 오르비텍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지금 기타 법인 매수세가 지금 어느 정도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기타 법인이 매수하는 이유가 뭘까? 그다음에 이 비핵화 관련된 그리고 이 북한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준다면 이 비핵화 종전선언이 나와줘야 남북 경협주가 큰 상승폭을 키울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과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종목군 중 하나는 우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접근하실 때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했을 때에는 이 매물대보다 살짝 아래인 6,300원대에서 1차 목표가를 형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방 박스권 이 돌파 이 그 지지를 받았던 횡보했던 구간대인 5,200원대를 손절가를 잡으시면서 이 손절가 단기 목표가 이 구간대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종적인 이 종목의 매도가는 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단타적인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 전장 사업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전장 사업이 이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그 네. 자동차의 아. 전기 장치 예, 맞나요? 맞습니다. 벌써 자동차 나오신 거 보니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장세가 조금 하락세로 접어든다. 혹은 뭐 추후에 반등세를 보여준다. 예측은 난무하지만 저는 이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하게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뭐 맞으면 다행이지만 또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이 이제 빠질 때도 분명히 움직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지수가 이제 떨어지면서 주가가 동반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환호성을 지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도저히 더 이상 떨어질 만한 구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힌트, 올해 전장 사업 매출이 2배 이상 증가 전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뭐 2배 이상 증가 전망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신물이 나실 텐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약 30억 정도 전장 사업으로 매출을 냈는데 바로 작년이죠. 작년 2017년도에 70억가량, 100%가 넘는 매출에 말 그대로 이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8년도 연말까지 실적 컨센서스 예측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매출액이 예상이 되냐? 150억가량이 예측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 1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이제 300억가량의 매출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300억가량이 나온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100% 1년마다 100%씩가량씩 매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종목이고 과거에도 100%씩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내년에 2019년도에 300억 매출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손익분기점을 돌파합니다. 제가 항상 실적 얘기도 최근에 많이 드렸는데 항상 좋은 종목은 실적 잘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 막대하게 개선이 돼서 흑자 전환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종목들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기대감이 구체적으로 실체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이번 올해 전장 사업 매출 2배 이상 증가 전망이 내년까지도 이제 또 2배 이상의 추가 증가 전망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에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상승 가능한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두 번째 힌트 한번 열어볼게요. 두 번째 힌트입니다. 네, 또
또다시 전세 역전 패턴에 포착이 된 어마어마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이 힌트에 나온 현대바이오도 그렇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테마주, 그래서 테마주 말고 특징주 블루콤도 요 안에 포착이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이 종목도 이제 머지않아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겠군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해온 거 과거에 이제 현대바이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삼일제약 또 AS 해드리고 이랬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공략을 해드리는 전세 역전 패턴에서 물론 이제 그 차트가 이러한 차트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엔 남북경협주가 전세 역전 패턴에 걸리면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제약주가 전세 역전 패턴에 걸리면 올라갔는데 지금은 제약주가 올라가는지 경협주가 올라가는지 갈피를 못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냐? 전세 역전 패턴을 공략하는 건 그대로인데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하냐면 실제로 차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올라가는 모멘텀, 업종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왜냐? 실적 시즌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테마주들이 테마 업종들이 관련해가지고 올라갔듯이 경협주, 제약주, 그 다음에 이제 실적주 이러한 순서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그대로 전세 역전 패턴을 공략하시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모멘텀이 살아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사인단 전문가님, 전장 사업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굉장히 난감한 게 단 한 종목밖에 어. 안 떠오르는데 일단 전자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힌트를 꼬아서 잘 가지고 나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로봇 최대 박람회를 맞이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로봇 관련돼서 또 이제 꼬아가지고 가지고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로봇 관련된 종목인가요?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이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예, 이거를 알려드리면은 바로 정답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알려드리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LG전자가 좀 생각이 납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장 부품 관련된 부분에서 진출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실적 대비해서 지금 코스피 시장이 무너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는 추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 LG전자가 좀 어느 정도 좀 우리 또 단타장인 전문가님이 또 이렇게 이 시총 큰 종목 좋아하시기 때문에 LG전자를 가지고 나오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주봉 상황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단기적으로 매물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은 하방으로 빠진다고 치더라도 지금 5%에서 10% 내외.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실적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나왔을 때 단기 8만 원, 그다음에 조금 더 보면은 9만 원대까지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LG전자를 좀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께서는 LG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 하나가 더 남아있죠. 확인해 볼까요?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네, 결정적인 힌트인 것 같아요.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 휴대폰 부품주군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힌트에서 전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주력으로 이제 그 운영을 하는 게 바로 휴대폰 부품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만드는 부품들이 있는데 카메라 모듈하고 이제 자동차 부품 두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카메라 모듈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 관련된 사업이 매년 100%대의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예측치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강조를 드린 겁니다. 실제로 주력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휴대폰 부품 지금 제조하고 있는 게 실제로 듀얼 카메라 모듈에 장착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애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폰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 있겠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대 산맥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실제 단독으로 생산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네임밸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일단 기업 이름을 들었을 땐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까 전에 신사임당 종목이 시총 높은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시총 높은 종목이 이번에는 아닙니다. 제가 단기간에 빠르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조 난이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단가 역시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부품 사업에서 단가 올라간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죠. 이 장인들이 뭔가를 만들 때 고려청자 만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들기 어려우니까 단가 올라갑니다. 역시 이 부품 역시 마찬가지고 현재 이렇게나 대단한 기업이 어떻게 되고 있다? 저 PER 휴대폰 부품주 중에서도 5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저 PER 5위 안에 드는 휴대폰 부품주 중에서 1위 기업 가져오면 되지 왜 5위 안에 드는 기업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지금 공략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번에 공략해야 되는 차트, 바로 오늘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7거래일 안쪽에 길어도 급등세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바로 이제 수요일부터 급등세를 달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바로 공략하려면 이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휴대폰 부품주 저 PER 5위 안에 드는 종목 많지 않거든요.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타장인 전문가님 그리고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볼게요. 단타장인 전문가님 PN텔일까요? 하면서 더구전자도 보내주셨고요. 사모엠스도 보이네요. 그리고 심사인단 전문가께 쌍용 양회, 우진도 많이 보이고요. 서희건설도 보입니다. 그리고 용평 리조트도 보이네요. 심사인단님 너무 사랑합니다. 좋은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라고도 왔고요. 자, 두 전문가님 이 안에 정답자가 보이나요? OX로 한번 표현해 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저는 O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심사인단 전문가께서는. 저도. 네, 알겠습니다. 자,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